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수소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죠. 그리고 개정안이 조만간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수소를 포함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비나텍이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나텍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은 1999년에 최초에 설립이 됐고 지금 구력으로 한 2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초에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2020년 9월에 와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시총은 2,500억 원 정도가 넘고요. 유통 주식수는 현재 540여만 주가 좀 넘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굉장히 적죠. 500만 주면 적잖아요.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향후에 기존에 했었던 주식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 같은 것들을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PER은 현재 34.95배고요. ROE는 16.01%입니다. 회사 본사는 전북 전주에 있습니다. 비나텍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슈퍼 커패시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또 핵심 부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슈퍼 커패시터가 콘덴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전기를 모으는 장치가 슈퍼 커패시터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삼성전기에서 MLCC라는 장치를 이제 만들고 납품을 하잖아요. 거기 MLCC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밸런싱을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MLCC, 그 마지막 C 약자가 바로 이 커패시터 약자입니다. 콘덴서 커패시터 같은 뜻이에요. 비나텍의 경쟁력은 현재 중형, 소형이 있는데 슈퍼 커패시터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형은 파나소닉 같은 데서 좀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고, 중형 부분은 비나텍이 이제 세계 점유율 1위인데 MS가 한 20% 정도 가까이 되고요. 특징적으로 국내 블랙박스,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슈퍼 커패시터가 이제 내장이 되는데, 거기에 국내 점유율이 90% 정도 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일본으로도 진출을 해서 매출을 다각화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또 만드는데,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두산퓨얼셀이 있고요. S퓨얼셀, 그리고 동아성의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 있고, 이번에 상장하는 범한퓨얼셀이 있죠. 범한퓨얼셀은 최근에 또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6월 17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가 4만 원인데 여기 보이시면 공모가 산정 비교 기업으로 해서 S퓨얼셀, 비나텍 등 4개사를 선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비나텍이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소연료 관련주로 비나텍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2개는 JNK랑 상하프론테크예요. 사업장은 전주에 본사가 있고요. 완주에 1공장, 그리고 2공장은 현재 증설 중입니다. 그리고 평촌에 영업 대리점이 있고요. 베트남에 그 슈퍼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 베트남에서 한 70% 정도 되는 비중의 커패시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가 과연 무엇이냐?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요, 배터리나 연료전지에 비해서 전력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을 방출하고 충전하는 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 배터리나 연료전지에 비해서 충방전율이 높고 그 높은 전력 밀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얘네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로 지금 리튬이온을 쓰고 있는데, 리튬이온 2차 전지가 한 400km를 갈 수 있다라고 치면, 이론적으로 슈퍼 커패시터를 대체를 하면 100분의 1이니까 40km 정도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용량은 한참 못 미치지만 이 순간적인 충방전이 높고 수명이 깁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보조 전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슈퍼 커패시터와 리튬 이온 2차 전지 요 2개를 이제 비교를 하고요. 요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요 2개를 접목시킨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서 슈퍼 커패시터는 물리적으로 전기를 저장합니다. 거기 가둬놓는 거예요. 흡수 탈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극 표면에 이 전자를 저장을 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슈퍼 커패시터는 이제 사용을 하고, 리튬이온 전지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동 온도가 우리가 겨울철에 전기차 배터리가 연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영상 45도에서 작동을 하는데, 반면에 슈퍼 커패시터는 더 낮은 온도 그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이 된다라는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도 50만 회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리튬이온 전지는 500회나 2000회 정도 충전을 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명이 짧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전력망, 그리고 수송, 가전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신데 뭐 공장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기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에도 슈퍼 커패시터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을 밸런싱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사용을 해주고 보조 전력 장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 연료든지 이런 데도 하이브리드로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이나 건물용으로 사용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분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시면 비나텍의 주요 사업 비중이 슈퍼 커패시터가 단연 높고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MEA, 막 전극 접합체와 지지체, 촉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소재예요. 카본 소재인데 이걸 통해서 지지체와 촉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검은 게 바로 여기에 사용이 된 모습들인데 전극 접합체가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 전극 접합체, 이제 MEA라고 이게 여기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를 담은 그림입니다. 여기 아노드라고 하는 양극과 캐소드라고 하는 음극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두 개 수소가 들어오게 되죠. 수소가 들어오면 여기 멤브레인, 요 분리막이 수소와 전자를 분리를 해줍니다. 수소만 통과를 하고요. 전자는 통과가 안 되고 전기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는 여기에서 통과가 돼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로 배출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원리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노란 부분, 이게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비나텍의 제품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하프론테크가 이 멤브레인을 국산화했다라고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이 멤브레인, 요게 이 비닐같이 생긴 요 막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분리판은 또 별도의 개념입니다. 분리판은 금속으로 주로 돼 있어요. 뭐 카본으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세종공업이 이 분리판을 만들고 있죠. 수소와 산소가 이동할 수 있는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판이 이제 분리판이고요. 그리고 동아화성 평화산업이 만들고 있는 이제 가스켓이 여기 들어가서 요걸 씌우고 커버를 해주죠. 여기 지금 까만 거, 이 촉매층은 비나텍이 만드는 거예요. 이 촉매층과 이 전체적인 MEA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비나텍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멤브레인이다, 뭐 분리판이다, 분리막이다, 고분자 전해질막, PEM, MEA 뭐 이게 용어가 비슷하고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헛갈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MEA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MEA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EA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PEM, 이 멤브레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고분자 전해질막 여기 들어가고 여기 까만 거 촉매층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가스켓을 닫아 놓으면 아까 보이시는 여기 이제 가스켓이죠. 여기 안에 촉매제도 들어가고 고분자 전해질막, PEM, 멤브레인이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MEA가 비로소 만들어지는데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비나텍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멤브레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멤브레인은 상하프론테크나 고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분리판도 얘네가 직접 만들진 않죠. 이 분리판 최근에 에이스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얘네가 인수해서 이걸 아마 직접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세종공업이나 이런 데서 가져왔겠죠.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리고 지지체 촉매, 아까 제가 요 까만 거 있죠. 요 까만 거, 요게 또 MEA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그 지지체 촉매예요. 이 촉매가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전체적인 걸 촉매라고 얘기하고요. 지지체는 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 입자가 이제 탄소로 만들어진 건데 비나텍이 요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지지체 안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도와주는 이 백금을 잘게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모습이 갖춰지고 여기를 통해서 적은 양의 백금으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촉매를 만드는 게 바로 비나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나텍의 수소연료전지 밸류체인은 얘네가 이 PEM을 사서 MEA를 만들고 이 안에 촉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총체적인 ME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SP월셀이나 두산퓨얼셀 그리고 보시 뭐 이런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매출이 한 8%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점점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투자 포인트로 이 슈퍼 커패시터 시장이 이 블룸버그 외에 이제 영국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9년부터 매년 성장률 한번 보세요. 2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 산업이 높은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나텍이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리판이죠, 분리판. 예, 수소 연료전지 분리판. 세종공업이 만들고 있는 거는 금속 분리판인데 에이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작은 벤처 회사에서 분리판을 만드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특허도 갖고 있는데 여기를 2020년에
7억 원에 100% 지분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 자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기술인데 요걸 인수함으로 인해서 분리판 제조 기술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세종공업처럼 금속 분리판이 아니고요, 카본 분리판이에요. 이 카본 소재의 장점이 금속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더 뛰어난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스 크리에이션,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는 수소 연료전지용 카본 분리판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를 얘네가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수소줄이 엮인다라기보다는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된 기사예요. 테슬라가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글로벌 슈퍼 커패시터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인수를 하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뱉었어요. 다시 팔았습니다. 얘네가 왜 팔았겠습니까? 테슬라도 맥스웰을 인수한 것을 봤을 때는 자동차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기술 투자로 보여졌는데, 이거를 매각했다라는 것은 추측하기로는 얘네가 이미 여기 관련된 기술을 흡수했거나 향후에 차세대 배터리 전략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 전기차에도 이제는 슈퍼 커패시터가 보조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이런 기술들을 채용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늘면 늘수록 슈퍼 커패시터를 납품을 하는 비나텍도 여기 관련된 이제 MS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장 또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MFC 스택이죠. 고분자 전해질막, 여기 원가가 40%를 차지할 만큼 이 스택이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는 비나텍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MFC 스택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MEA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 건물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의무적으로 비율화를 해놨어요. 지금 2022년 기준은 30%대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점점 향후에 이제 2030년까지 40%까지 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의무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뭘 쓰겠습니까? 수소 연료전지가 부각이 되겠죠. 태양광도 뭐 물론 있겠지만 수소 연료전지가 건물에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비나텍이 현재 연료전지 관련된 고객사들을 보면 SP월셀은 연료전지 관련된 MEA를 납품하는 것으로 수주를 했고, 두산 퓨얼셀도 아마 지금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드론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에도 이제 납품이 되는데, 얘는 MEA 쪽은 아니고요, 촉매 역할을 하는 지지체를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한번 뛰었던 적이 있어요. 5월 25일 이제 주식 그 창을 보시면 이 비나텍의 주가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많은 상승을 보였던 날이 이 기사 때문인데, 한전과 전력연구원 비나텍이 고창 시험센터에서 준공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실증을 하겠다라는 건데, ESS와 슈퍼 커패시터를 연계를 해서 주파수를 고르게 이제 밸런싱 할 수 있는 장치로 슈퍼 커패시터를 이제 하이브리딩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주가가 그때 굉장히 많이 뛰었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재무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70% 정도 커패시터를 생산하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세를 가고 있는 모습들은 좀 인상적이고, 컨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재무 건전성이나 영업이익률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준비할 때 6월 7일 종가 기준인데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이때는 46,450원 종가였는데 지금 오늘 6월 11일 종가가 47,800원이니까 올랐죠. 더 올랐어요. 제가 자료 준비할 때가 요 가격이었는데 여기서 더 올랐습니다. 뭐 조정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담을 텐데 눌림목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사기에는 좀 고점이어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비나텍이 현재 굉장히 많은 수급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비나텍이나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와 선택
그리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김 대표님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장 시작 전에 불시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한 컨텐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증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